안녕하세요. 제가 부천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이곳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과 사건, 그리고 반전이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는 기분이 들 정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있었다면 대학에 진학했을 것이지만 저는 공부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20대 후반까지 농부로 살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적었습니다. 알바를 하는 게 더 이득이었죠. 그래서 시골 생활을 떠나 부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던 시골 친구를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부천에 도착해서는 월세를 내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침 배달 알바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이 일은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대기업 직원들만큼 벌 수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마련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도시의 길은 시골과는 다르게 혼잡하고 운전이 까다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하게 운전하고 일을 조심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능숙해졌습니다. 첫 달에 월급을 받았는데 돈을 받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논지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돈을 쥐어보니 고향을 떠난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들이는 돈은 쌓였습니다. 노는 법도 모르고 술도 마시지 않으니 휴식 없이 계속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축한 돈은 나중에 사업에 도전하려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으니 안전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배달 일이 2배나 힘들었습니다. 추운 것도 힘들지만 눈이 내리고 땅이 얼면 운전 속도를 줄여야 했고 양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배달하는 집이 걱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산동네에 있는 저층 아파트였는데 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른 배달원들은 꺼려하던 곳이어서 저가 매번 가야 했습니다. 오르막길에 얼음이 깔리면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 올라가 배달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음식을 내려놓고 가려는데 문이 열려 집주인이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기사님,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바카스 한 병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바카스 한 병을 주었습니다. 그 배달원이 딱딱하게 되었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손님께서 죄송하다며 가스 감사에 먹을 것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맛있게 드셔주시고 기사님께서는 계속 배달 주문을 받을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 일을 하며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괜찮으신가요? 네, 당연히요. 저도 배달을 많이 받아먹는 사람이고요. 이런 이유로 손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 마음이 어리신 분인 것으로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 배달하면서 이렇게 착한 손님을 처음 뵙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달 오시면 현관 앞에 두지 말고 초인종 누르시고 나오시면 감사드리는 의미로 바카스나 음료수 한 잔 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배달하면서 본 손님 중 가장 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음 배달을 위해 준비했죠. 그런데 운전하면서도 그 손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정말 힘들었어요. 또 집에서 쉬려 하는데 그 손님의 예쁘고 반짝이는 얼굴이 생각났는데 마음이 두근거렸고요. 지도를 확인하며 저를 찾으실 것 같아 기대감을 느꼈어요. 그 손님이 하루에 한 번씩 주문하시면 제가 흥분하여 산동네로 재빠르게 도착했다가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 홈에 드시려는데 이 홍삼은 하나만 주시겠어요? 너무 비싼데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제공된 텍스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요청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감진무예요. 반갑고 고마워. 애진무씨 제가 집에서 쉽지도 않고 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매일 생얼이 없어요? 우와, 생얼이 그렇게 예쁘시다니까. 서윤 씨는 진짜 천사가 맞나 봅니다. 천사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겠어요. 그만 좀 띄우세요. 진모 씨, 저와 서현 씨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고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순간에 거 같아 제 마음을 다시 드러냈답니다. 사용 씨, 저 서울시 정말 좋아합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힘들 만큼 매일 세훈 씨만 생각하고 있어요. 처럼 사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급하게 고백하자 서윤 씨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직 무시 볼수록 귀엽네요. 저 때문에 상 4편까지 걸리셔서요. 사실 저도 진문 씨가 저희 집에 배달 오실 때마다 호감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진무 씨 말대로 우리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야, 꿈은 이뤄진다는데. 제가 지금 꿈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저서윤 씨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사용 씨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마케팅 직원이더라고요. 직업이 귀천이 없다 하지만 저보다 학벌도 좋고 돈도 더 잘 버는 여자라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달 일을 더 늘려서 돈을 더 벌었어요. 서윤 씨는 배달을 시키며 자기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자주 말했어요. 그녀가 집순이라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거의 제 집안에서 사랑의 불꽃을 피웠어요. 그렇게 반년 동안 연애를 하자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서윤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 무리수를 던졌대요. 서윤아,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나는 배달 일을 하지만 돈을 많이 모아서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아, 아빠,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따야, 오빠랑 결혼하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이야, 내 인생 로또를 맞았다. 서윤이랑 결혼한 후에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께 서윤이를 소개했고 부모님들은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2날 뒤에 나의 사돈집을 인사하러 가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예비 장모님만 계셔서 분명 제대로 호감을 얻을 수 있으면 결혼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사랑하는 김진무입니다. 어서 오세요. 내가 서윤이에게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는 남자가 있으면 진심으로 말해줘야 하는데요. 일단 앉아. 내가 금방 음식 차려줄게. 어머니가 환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주방으로 들어가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결혼 승인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후 맛있는 밥상이 차려지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2분 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요? 주로 양파, 대파 같은 채소를 재배하시나요? 아, 그렇군요. 땅은 얼마나 되시나요? 그 농부가 부자라고 하던데. 부모님도 그런 것 같죠? 우리 부모님 땅은 100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로 번 돈은 너무 적어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었습니다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 도시로 온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드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기업에 다니나요? 사업을 하시나요? 저는 배달원입니다. 배달원 분이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분야는 대단한 분야입니다. 저는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어머니 말씀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다양한 음식을 손님들께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예, 혹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일일까요? 사업 준비 중이지만 계획이 형편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졸 출신으로 아무런 특별한 능력도 없는 저에 대해 장모님께서 엄청 혹평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굳은 빛을 받았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친구가 저 대신 대답해 주셨어요. 엄마, 요즘에는 학력과는 무관한 사람들도 성공을 많이 얻는데요.
대학을 나와서도 훌륭하게 성실한 사람은 귀하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배달원 일은 보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이에요. 대학 출신들도 이 분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실망스럽다는 표정이겠지만 충분히 자랑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정말 충격적이라 말이 안 나오네요.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하는 일이나 스마트한 일이잖아요. 저도 다시 생각해 뵙겠습니다. 싫은 말하는 것을 뒤로 하고 계세요. 혹시 조금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라면 그만큼 만족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하다가 결국은 난 페달을 만나게 됐어. 설리야, 우리 지금 뭔가 장난인가? 어디선가 남자 없는 게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 하하, 고생 끝에 밥 할린 난데.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 전복인데. 아, 아까와 장모님이 화를 많이 내셔서 서윤이가 옆에서 말을 막았어. 엄마, 왜 걱정하시는 거죠? 직업에 대한 오해 말아요. 그리고 진무 씨는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남보다 더 돈을 벌어. 너보다 잘 벌어서 좋겠다. 결혼할 사람 고작 페달이라고 데리고 오지 말란데 내 결혼은 나한테 맞는 사람과 함께 해야지. 몇 번이나 말했더라고.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고 사람도 사귀게 되고. 엄마야, 저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이도 저란 건 아닌데. 나는 돈이 있으면 그게 충분해. 내가 나랑 오빠가 버는 돈이면 중간 이상이야. 내 결혼은 내가 결정할 일이고 엄마 너한테 맡기는 게 아닌데. 내가 선택한 남자는 오빠야. 그니까 빨리 오빠에게 사과해라. 뭐, 사과할 자격은 없다고. 어디서 이런 놈을 데리고 결혼한다고 설레발을 부리다니. 당장 놈이랑 헤어지고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도록 해. 그래야 할 것 같아. 이제 당장 나가야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겁이 나서 머뭇거리는 얼굴이었다.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연이 제 손을 잡고 오빠 나가자라고 말했어요. 엄마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 하며 장모님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오빠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러는 거야? 내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자기도 덕을 보고 살고 싶어 하시거든. 이런 꼴을 보여서 창피해 했습니다. 아년난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내가 장모님 입장이어도 나 같은 놈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야. 오빠 너무 마음에 담아 두지 마.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계속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곧 허락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어. 그럼 시간이 얼마가 됐든 기다릴게. 난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니까. 천천히 해결하자. 고마워, 오빠.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조금만 참아줘 했다니까요. 이후에도 저는 장모님께 집안 배경과 직업 그리고 학벌로 무시를 당하며 하루빨리 서윤이와 헤어지라는 경고를 듣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배달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 주소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제가 배달을 선택했습니다. 이윽고 음식을 가지고 장모님 집 앞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울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너 배달 온 거야? 네, 배달 주문 받았어요. 어머님 얼굴 뵙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갈게요. 아니, 어머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배달 일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이 근방 아파트를 살 만큼이죠. 제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사유님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아가야, 내 딸 고생 안 시키는 게 당연한 일이고 내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지 말해봐. 매달 용돈을 몇만 원 줄 수 있어? 외제차를 살 수 있을까? 명품 가방 하나? 그런 거로는 안 돼. 내 이야기를 듣고 말해.
그럼 내 딸 돈 모아줄게. 그리고 가. 배달 왔으면 배달이지. 남의 시간을 왜 낭비해? 빼어나. 문 닫을 거야.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하려던 말을 다 못해서 문 앞에서 당했습니다. 결혼 승낙은 없어졌고 모욕과 비난을 받았어요. 1년이 지나도 장모님의 반대는 여전해요. 우린 이별의 길에 서 있었지만 사랑을 쟁취했어요. 서윤이는 장모님을 설득하고 다쳐보기도 했지만 배달일 하면서는 결코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연은 다른 방법을 강조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그냥 살림부터 차리고 혼인신고도 하자. 엄마가 완강하게 나오니 우리가 먼저 선수쳐버리자. 뭐,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난 너한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고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결혼식? 난 그런 거 추장스러운 거 딱 질색이야.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보자. 저는 장모님의 입장을 생각해 잠시 심사숙고할 시간을 요청했고 며칠 뒤에 서윤이가 제안한 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사요가 혼수를 채웠습니다. 물론 장모님 몰래 이루어진 것이었죠.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매일 달콤한 사랑에 빠져 서윤이와의 신혼생활을 만끽했고 배달일도 더 재미있고 신나게 했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결혼을 판대해 당신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가? 라며 말했는데요.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하려는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엇갈린 의견 속에서 당신은 단호하게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고 있군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당당하고 빈틈없는 태도로 어머님과 현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다니 참 멋지네요. 함께 만나는 힘든 상황들에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결심과 인내심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장모님은 는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 집을 떠나셨고 우리 부부는 장모님을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가끔 사윤이에게 여러 남성 사진을 보내며 결혼 상대를 찾도록 권유했고 사윤이는 이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결국 사윤이는 장모님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화를 풀기 위해 바로 외출했습니다. 그날은 화가 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토바이를 빠르게 몰던 중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미끄럽기 시작했는데 난 아랑곳하지 않고 세게 나갔어. 분노를 풀려면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으니까. 시간이 지나 해가 지고 라이트를 켜고 도로를 달려갔어. 비 오는 날은 피자와 치킨 주문이 많아져서 바쁘게 일할 수 있었어. 그런데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려서 억수같이 쏟아졌어. 정신을 두 배로 바짝 차리고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지만 비보 운전 구간에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걸 확인하고 속도를 내니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했어. 아픈 것을 몰랐고 의식을 잃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눈을 떴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사고 났어? 맞아. 여기가 병원이야. 오빠가 다쳐서 수술을 받았어. 수술. 어떤 수술? 잠깐, 여기 와야겠다. 둘이 있어.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려 양손을 보니 오른팔이 없었어. 어디 갔어? 오빠 미안해. 수술을 해봤지만 팔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했어. 내 등 때문에 재벌 꿈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져. 서연은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슬픈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 보았어요. 저는 한창 동안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말렸다 합니다. 수시간 동안 오열하고 정신을 차리자 팔 하나를 잃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참아왔던 말을 수 남풍미연에게 쏟아내고 말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희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미안해. 오빠를 다다 때문이야. 용서해줘. 수연이는 나가 막말을 해도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인 자에게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고는 다시 사과했어요. 미안해 서윤아. 내가 제정신이 안 와서 잘 실수를 했어. 이건 당신 탓도 장모님 탓도 아니야. 단지 탓일 뿐이야. 오빠 팔을 잃었지만 살해나 그것만으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오빠를 책임질 테니까. 물론 걱정하지 마라. 서윤아, 너 정말 천사 아니니. 반자 이상을 찾았고
사용위를 한쪽 팔로 안아주며 변함없이 사랑한답니다. 그렇게 장애인이 된 저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게 되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 유일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현이는 저를 책임지려고 무리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장모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디 갔어? 오빠 미안해. 수술을 해봤지만 팔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했어. 내 등 때문에 재벌 꿈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져. 서연은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널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제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팔 하나가 없네. 내가 너무 걱정돼서 왔어. 내 딸이 걱정돼서 왔다고. 이젠 이런 상황이 되어서 페달도 못하고 어쩌면 준아 서윤이가 널 먹여 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아. 정말 한심하다. 내 딸과 계속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은 하겠지. 역시 제 예상이 틀렸어. 장모님은 내게 관심 없이 자신의 딸이 나와 이어지기를 바랐어. 사윤아, 이제 이혼해라. 너희 둘은 안 될 사이니까? 왜 엄마 전화번호를 찾아 했어? 너 만나려고 한 남자랑 썼다고? 엄마, 그러지 말아줘. 나한테 번호 나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난 남편이 있는데 왜 만나려고 해? 엄마, 이렇게 이기심적이야.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안 보여. 다친 사람에게 위로를 못 해주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왜 너 이렇게 참정한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라고 생각해. 둘 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됐어. 하늘이 너희를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만해. 어릴 때부터 돈 많은 남자들 쫓아다니고 나만 혼자 두고 다닌 것도 기억하잖아. 그럼 먼저 어머니께 미안하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어머머,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야? 제대로 키워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맞잖아.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돈 많은 남자들 만나느라 바빴잖아. 나보다는 남자 만나는 게 우선이었어. 그래서 내 졸업식이나 글짓기 시상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날 키워준 건 돌아가신 외할머니거야. 내가 나 좋으려고 남자들만 낳겠네요. 너한테 돈 많은 새 아빠를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엄마가 남자 만나던 걸 나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는 거야? 엄마, 나 지금 화나서 미칠 지경이니까 제발 그만 나가주세요. 서연이는 장모님과 크게 말다툼을 하며 병원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윽고 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나가셨지만 제가 퇴원하자마자 매주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었고 이혼 8호를 기다리러 온 거죠. 자신의 딸의 여기저기 소개해서 이혼 남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2층에서 장모님의 말이 너무 듣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었어요. 서윤아, 너 평소에 나랑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두 팔이 멀쩡했을 때도 한심한 인생을 살던 놈이 얻은 게 851루니까 얼마나 더 한심하겠어? 지금도 봐라. 집 구석에 웅크리고 있으니 어떻게 할 거야? 잉여인간이라는 건 없다고. 와 마치 등신한테 네 인생을 걸어서 말아 먹고 싶은 거야? 네가 저 병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눈에 뻔하지만 이제 좀 그만 정리하라고 강요하고 빨리 접할 게 없는 장애인 애인을 버리고 엄마가 소개해줄 이혼 남자들 중 마음에 드는 남자 4명을 골라봐. 다들 이 사진을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과 만나 싶다고 말이야. 엄마 여전히 피곤해 보이지 않아. 정말 한결같아. 왜 혼자 골라야 해? 기집애야. 여기 사져둔 채 너를 놓고 갈 테니 골라봐. 자외생김, 키 크고 능력 있는 남자들만 모아왔어. 엄마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만나보라고. 윤희, 너는 내가 이걸 나를 위해 하는 줄 아나? 그런데 아니야? 타미, 미래를 위해서야. 지금이라도 너의 인생을 생각해봐. 그리고 팔딸쟁이 아니, 그 팔 없는 장애인 아니라 너. 우리 딸을 고통 주지 말고 빨리 이혼의 양심이 있다면 내 딸을 놔주세요. 무식하고 배우기 싫고 가난하고
하나도 안 멋진 아주 종합형신 세트가 따로 없어. 내 말 잘 들어. 찌다음에 오면 이혼의 신호를 가져와 줄 테니 준비해. 장모님은 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하는데 다 저를 자책해. 남편은 먼저 내가야 표시를 바꾸고 병신으로 부르는 것을 바꿈으로써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이런 대우를 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아내 역시 이혼을 결심한 것 같았고 다른 남자와 다정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탑스타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사도록 할게요. 내일 또 만나요. 아, 그렇군요. 정말 좋네요. 이런 내용의 대화를 듣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서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벼락에 맞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뭐, 벼락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다. 나랑 같이 가줄래? 결국 우리는 긴급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일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잠시 5철제 침대에 누워 계신 장모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쓰라렸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장모님이 빗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고 쓰러진 후 택시기사가 데리고 병원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어져 돌아가셨습니다. 말아떼어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것에 놀랐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멍해 있었죠. 이윽고 상조회사의 직원을 만나 장모님의 죽음을 실감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신 장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으셔서 저가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맞이했죠. 저를 싫어하고 무시하던 장모님이었지만 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떠나신 게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아내는 장모님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화를 내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사용이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일 장모님의 발인을 하고 우리 이혼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까지 나 왜 그래 다 알고 있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장모님이 돌아가셨던 날 통화했다. 아마 장모님이 소개해준 남자 개지랑 아주 다정하게 통화했어. 나는 괜찮으니까 그 남자한테 떠나는 게 괜찮아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라는데 혹시 새로 준 사장 말하는 거야? 그날 통화한 사람은 나한테 새로운 일을 주는 회사 대표야. 난 오빠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거든. 이해를 잘못한 모양이네. 부끄럽게 했던 일은 없어. 오해였어. 나는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는데 오빠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엄마 뜻대로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물러나 우리 둘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엄마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자. 미안해. 난 너를 의심해야 하는 내 모습을 보니 면목이 없다. 장모님이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셨지만 저승에서는 나를 좋아하게끔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저는 사랑하겠다. 내게 오해를 풀고 이혼 따위 하지 않고 앞으로 자상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장모님의 발인까지 끝나고 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은 한쪽 팔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고 인터넷으로도 알아봤어. 그러나 어떤 것이든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업 상담사를 찾아갔고 제 상황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상담사는 제 왼팔을 보며 너 힘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덩치도 크시고 정신이 굵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고 제 앞에 스포츠 마사지 교육 안내 책자를 꺼내시며 외팔 장애인들이 많이 도전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저에게 자격증을 취득한 후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듣다 보니 비전을 가진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상담사님, 저는 스포츠 마사지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상담사는 학원을 연결시키겠다.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등록하고 배우면 된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교육을 시작했고 2달 만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 후에는 재활훈련센터에서 일하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재활하는 분들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해서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고객들은 내게 응원을 많이 해주었고 최선을 다해 마사지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실력 있는 스포츠 마사지사로 유명해졌어요. 덕분에 조금 유명해져서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해 주어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사고 후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방송에 나오게 되었어요. 김진무시 씨의 어쩌더한 팔을 잃으셨나요? 저는 배달 대행을 하는 배달원으로 오랜 시간을 일했습니다. 비 오는 날 사고로 오른팔을 잃게 되었죠. 그 시절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아내 탓이라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참 한심했네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셨군요. 그럼 지금 스포츠 마사지사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셨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행복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제 아내에게 때문이죠. 그분이 아니셨으면 젊었을 적에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꼭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보다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아내가 인터뷰하는 제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이 전파되자 여기저기서 연락이 참 많이 왔답니다. 덕분에 재활센터 말고도 출장 마사지로 일이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아내 서윤이와의 연애를 할 때만큼이나 매우 각별하다고 애틋한 사랑을 나누어 왔죠. 그래서 저와 서윤이는 딸과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비록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디선가 저를 사위로 인정하실 것이라 믿고 있어요. 사실 장모님을 미워하고 원망을 많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미웠던 사람은 장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안타까움과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미워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만약 장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를 사위로 받아주셨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저는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한 것으로 바라고 여러분의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